네,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 덫의 내부입니다. 3명의 남자가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서 살인 공모를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먼저 말을 하는데요. 살인으로 보이면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할 거라면서 사고로 위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요. 그 말에 금태 안경을 낀 창백한 남자가 사고로 죽는다 해도 수사본부가 설치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그럼 자살로 꾸미는 거 어떠냐고 하니까 나이 든 남자가 그건 안 된다고, 그 인간은 신체도 건강하고 돈도 많은 데다가 고민거리도 없다면서 그런 인간이 갑자기 자살했다고 하면 경찰이 분명 의심할 거라고 합니다. 나이 든 남자가 아무래도 사고사가 가장 좋을 것 같다면서 우리끼리 말만 잘 맞추면 가능할 거라고 해요. 근데 창백한 남자가 그거 왠지 썩 내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이 든 남자는 지금 너가 그런 말 할 처지냐면서 그 인간이 살아있으면 가장 골치 아픈 건 너 아니냐니까 창백한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세 남자는 사고사로 위장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어떤 사고가 좋을지 얘기를 해요. 교통사고, 가스 중독사고, 천장 조명 낙하사고, 욕실물에 빠져 죽는 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백한 남자가 잠깐만, 욕실에서 죽는다? 아주 참신한데? 라고 하더니만 꼭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도 욕실에서 죽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줍니다. 도시이코랑 유리코가 도시이코의 삼촌인 고조네 집에 가는 길에 유리코가 고조 삼촌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봐요. 도시이코는 고조 삼촌이 부동산을 하면서 사채놀이도 해가지고 돈이 많기는 한데 직업 특성상 돈을 좀 까다롭게 구는 게 있어가지고 솔직히 주변의 평판은 별로라고 해요. 근데 삼촌이 자기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잘해줬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이 없는 고조 삼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를 살뜰히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고조네 집에 도착하니까 고조랑 아내이자 도시코한테는 숙모인 미치오가 마중을 나와 있어요. 서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미치오가 도시코한테 슬쩍 미인이네 하고 속삭여요. 그날은 도시코랑 유리코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도시코네 친지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렇게 고조가 행복하게 잘 살라는 건배 제의를 하면서 파티는 시작됩니다. 도시이코의 사촌이 아스시가 유리코한테 장난으로 아니 이런 미인이 도조이코 형을 만나기 전까지 싱글이었다는 게 믿기가 힘들다고 말하니까 도조이코가 웃으면서 유리코는 너랑 달리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놀 시간이 없었다고, 야 근데 그건 그렇고 너 내년에 취직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대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때 갑자기 반대편 테이블에서 쨍그렁 하면서 뭔가를 식기에 던진 듯한 소리가 들려요. 또 다른 사촌인 유키오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놈의 대학 얘기 좀 그만하라고 갑자기 꼬장을 부리는데요. 그러니까 아스시가 아유 저놈은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하고 빈정대니까 그 말에 유키오가 뭐 이 새끼야? 하더니만 벌떡 일어나서 바로 아스시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둘이 바닥에 굴러서 막 치고 받고 싸웁니다. 고조가 그만두지 못해! 라고 소리를 치고 도시이코가 그 둘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고 겨우 싸움을 말려요. 어른들이 무슨 일이냐고 해가지고 도시이코가 둘이 싸우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키오의 아버지인 노부오가 대학에 안 가겠다고 한 건 너잖아. 정신 좀 차려 임마! 라고 혼을 냅니다. 고조가 그만 됐다면서 가정부인 다마이를 불러요. 그리고 두 사람 다 화장실로 데려가서 다친 데 있으면 약을 발라주라고 합니다. 근데 도시이코 넌 괜찮냐? 고조가 싸움을 말리다가 맥주를 쏟은 듯 흠뻑 젖어있는 도시이코의 셔츠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시이코가 이거 내일 손님 만나러 갈 때 입어야 될 옷인데, 그러니까 숙모인 미치오가 다마에가 빨아줄 거라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마를 거라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가정부 다마에가 뛰어와서는 둘이 화장실에서 또 싸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조가 저 자식들이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고 도시이코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아스시랑 유키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 씩씩대고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가 옆으로 넘어져 있는데요. 아까 쿵 하는 소리는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세탁기에 부딪혀가지고 세탁기가 옆으로 넘어간 소리였어요. 결국 화를 삭히지 못한 유키오는 씩씩거리면서 그대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서 도시코는 유리코한테 유키오가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원래 좀 열등감 같은 게 있다고 설명을 해줘요. 맞은편에 이제 막 흥분을 가라앉힌 아스씨가 근데 유키오 저놈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꼬장을 부리지 않는다면서 저놈 오늘 진짜 왜 저러냐고 해요. 그 말에 도시코는 아마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을 거라면서 아스씨한테 기분 풀라고 합니다. 그때 홈바에서 어른들이랑 술을 마시던 고조가 자기는 욕조에 몸을 좀 담궈야겠다면서 다들 천천히 즐기면서 놀라고 하는데요. 도시코가 삼촌 오늘 너무 마신 거 아니냐고, 심장도 안 좋은데 술 좀 깬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고조는 그 정도로 많이 마시진 않았다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쯤에 갑자기 다마에가 거실로 달려오더니만 큰일 났다고, 고조가 욕실 안에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해요. 욕실 문도 잠겨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잠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다 같이 욕실로 가보는데요. 욕실 앞 화장실에서는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시코가 욕실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욕실 열쇠를 가져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바로 비명을 질러요. 욕조 안에 있는 고조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죽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조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는데요. 고조의 아내인 미치오가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잠깐 거실에 모여달라고 해요. 그리고선 남편 고조의 죽음에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고, 고조가 원래 심장이 안 좋았고 욕실에서 목욕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아니냐고 하니까 미치오는 아니라면서 남편은 살해당한 게 분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욕실 문이 잠겨져 있었다면서 남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욕실 문을 잠근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남편의 머리카락에 젖어 있지 않았다는데요. 남편은 반드시 탕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감는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었다고 합니다. 미치오는 그러고는 노부오한테 지금 설계 사무실이 어려운 거 다 안다면서 그래서 몇 번이나 남편 고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가지고 지금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는 지로한테는 남편 금고에 당신이 쓴 500만엔짜리 차용 증서가 들어있는 거 안다면서 변제 기한도 많이 지나지 않았냐고 하니까 노부오랑 지로는 자기들이 고조한테 원한이 있고 돈을 빌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진 않는다고 막 노발대발합니다. 미치오는 다시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남편 고조가 욕조에 들어간 후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해요. 이를테면 뭔가에 몹시 놀라거나 갑자기 찬물을 뒤집어 쓰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 욕실 창에는 보안창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든 창문을 통해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밖에서 고조한테 찬물을 뿌린 게 아니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있던 유리코가 저기 혹시 전기가 아닐까요? 라고 하고는 전기 코드를 욕탕에 넣고 전기를 흘려보내가지고 심장이 약한 고조 삼촌한테 전기 충격을 줘서 죽인 게 아니냐고 해요. 그 말에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 당장 욕실로 가보자고 합니다. 욕실을 살펴보니까 전기 코드를 어떻게 몰래 욕조 안에 넣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욕조 뚜껑을 창문 바로 옆에 세워뒀었는데 일단 밖에서 창문으로 전기 코드를 가지고 와서 뚜껑 뒤로 코드를 안 보이게 밑으로 빼낸 다음에 욕조 안에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보안창 쪽을 살펴보니까 뭔가를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유리코한테 아우 대단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범행 당시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일단 남자들은 모두 거실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여자들은 다 미치오 방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미치오가 다마이는 지금 어딨어? 라고 하고는 2층의 다마의 방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방문을 연 미치오는 몸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다마이를 보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미치오네 집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와서 도시히코가 문을 열어요. 도시히코는 미치오의 부탁으로 유리코랑 결혼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사는 중이었습니다. 방문객은 30대 중반의 남자랑 2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도시히코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미치오 씨한테 클럽에서 왔다고 하면 알 거라고 해요. 도시히코가 미치오한테 얘기하니까 미치오는 탐정 클럽에서 온 거라면서 이게 부자들 전용 클럽인데 회원제로 운영되고 클럽 회원들의 일만 처리한다고 합니다.
응접실에서 미치오는 탐정과 여자 조수한테 일주일 전 남편이 욕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내용이랑 가정부인 다마에가 전기 코드 트릭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다마에가 자살한 경위를 설명해줘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실 문이 잠긴 거나 남편 머리에 물이 젖지 않았던 거, 그리고 다마에가 왜 남편을 죽여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면서 진상을 좀 밝혀달라고 합니다. 탐정은 미치오한테 일단 그날 있었던 파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해요. 그리고는 아스씨랑 유키오가 싸움을 했던 부분에서 혹시 그 두 사람이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요. 미치오는 그렇지 않다면서 유키오가 좀 성질이 급한 면은 있는데 그런 일로 싸울 정도로 이상한 성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탐정이 욕실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욕실로 가요. 욕실 안은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욕조가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어요. 탐정이 사고 당시에 창문은 열려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미치오는 열려 있었다면서 근데 보안창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도 들어올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탐정은 욕실 문은 남편이 스스로 잠근 게 맞는 것 같다면서 그리고 문을 잠근 이유가 아마도 이번 사건의 진상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사흘 뒤에 보고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사흘 뒤에 약속대로 탐정한테 전화가 와요. 탐정 말로는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부 다마에한테 손녀 하나가 있다는데요. 근데 그 손녀의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서 현재 거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키오는 야쿠자의 여자한테 손을 댔다가 현재 돈을 갈취당하고 쫓기는 신세라고 하는데요. 미치오는 그건 자기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전화를 끊으니까 뒤에 도시히코가 서 있어요. 미치오가 도시히코한테 오늘 유리코를 만나냐고 하더니만 도시히코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요. 그러니까 도시히코가 크게 숨을 내쉬면서 미치오의 몸을 밀어내고는 방에서 좀 쉬겠다면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미치오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도시히코의 뒷모습을 보면서 몇 년 전 일을 떠올려요. 언제부턴가 도시히코가 자신을 보는 눈길이 단순히 숙모를 보는 눈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미치오도 사실 도시히코한테 어느 정도 기대를 품으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시히코가 자기한테 달려들었을 때 미치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둘은 지금까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탐정클럽의 두 사람이 다시 미치오를 찾아와요. 그리고 탐정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욕실 밖에서 창문 보안창 사이로 전기 코드를 통과시켜가지고 욕탕에 전류를 흘려보내고 전기 쇼크로 고조씨를 사망하게 한 건 의문이 없다고 해요. 근데 과연 50대인 다마에 씨가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살인을 했다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살해 방법을 고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다마에 씨는 그 사람의 지시로 살해를 하게 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아마도 다마에 씨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해요. 다마에는 손녀의 수술 때문에 큰 돈이 필요했다면서 그래가지고 그 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마에한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미치오는 여러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봐요. 노부오, 지로. 미치오가 고개를 저으면서 탐정한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큰 돈을 제공할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 탐정은 딱 한 사람이 있다면서 자기 생각에는 남편인 고조씨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말에 미치오가 놀라면서 아니 죽은 사람은 남편인데 어떻게 그럼 남편이 자살했단 말이냐니까 탐정은 그렇게 가정하면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조가 먼저 욕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밖에서 다마에가 창문을 통해 전기 코드를 밀어 넣으면 안에서 고조가 그 전기 코드를 받아가지고 욕조 안에 넣고 밖에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전기 쇼크를 일으키게 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고조씨가 자살을 한 건 아닐 거라면서 자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조씨는 아무리 봐도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는 오히려 고조씨가 다른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해두려고 했던 건데 그때 다마에가 배신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장치에 고조씨 자신이 죽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 말에 미치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이 혹시...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해요. 네, 미치오씨 당신입니다. 충격을 받은 미치오한테 탐정은 조사 결과 고조씨한테는 여자가 있었다면서
보고서 페이지를 넘겨서 어떤 젊은 여자 사진을 보여줘요. 술집 호스티스인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고조씨가 되게 진지했다면서 둘이 같이 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탐정은 이렇게 추리해볼 수가 있다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고조씨는 다마이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미치오 당신을 죽일 계획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다마이씨는 차라리 돈에 인색한 고조씨를 죽이고 그 다음에 미치오씨 당신한테 부탁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욕조에 전기 코드 세팅을 했을 때 다마이씨는 다른 한쪽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서 고조씨를 감전사 시켰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 감을 여유가 없던 거군요. 미치오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탐정은 근데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심장이 약한 고조씨면 몰라도 미치오씨 당신처럼 건강한 사람이 욕조에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경찰에서는 분명 의심을 했을 거라면서, 그리고 바로 감전사로 죽었다는 걸 알게 됐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범인들은 당신을 감전사 시키고 경찰이 조사해도 의심하지 못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뒀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세탁기라고 합니다. 탐정의 설명은 이랬어요. 미치오씨 당신이 욕조에서 시체로 발견되면 경찰은 당연히 의심을 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감전사로 세탁기 옆에 쓰러져 있고 그 세탁기가 누전된 상태라면 아마도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인들의 계획은 당신을 욕조에서 감전사 시키고 나서 세탁기 옆으로 옮길 생각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미치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근데 우리 세탁기는 누전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니까 탐정은 아마 세탁기 옆에서 감전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경찰은 반드시 물어볼 거라고 해요. 혹시 최근에 이 세탁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냐고. 그 말에 미치오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라고 하니까 탐정이 "과연 그럴까요? 라고 하더니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해요. 그날 저녁에 아스시랑 유키오가 화장실에서 크게 싸워가지고 세탁기가 옆으로 넘어졌었어요. 탐정의 말로는 경찰이 지금 당장 세탁기에 누전이 없어도 아스시와 유키오가 싸울 때 세탁기가 넘어지면서 누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해요. 미치오는 그러고 보니 그날 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탐정한테 "그럼 아스시와 유키오가 공범이냐고 묻는데요. 탐정은 아마 야쿠자한테 쫓기고 있는 유키오만 공범일 거라면서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고조씨의 유혹에 바로 넘어갔을 거라고 해요. 미치오가 한숨을 쉬면서 "그럼 남편이랑 다마에 유키오가 날 죽이려고 작당을 한 거냐니까 탐정은 사실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다면서,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이 이번 사건을 계획한 인물인 것 같다고 해요. 왜냐면 범인들의 계획에 따르면 미치오 당신이 욕실에서 나오다가 세탁기에서 누전된 전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세탁기의 전원이 켜져 있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세탁기를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순간 미치오는 그날 싸움을 말리다가 셔츠에 맥주를 뒤집어 쓴 도시코가 내일 그 셔츠를 입어야 된다고 혹시 오늘 중으로 세탁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던 게 떠올라요. 미치오는 고조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탐정은 도시코의 성격으로 봤을 때 분명 이번 사건에 불해인 역할을 한 게 분명하긴 한데,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왜 도시코가 미치오씨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미치오는 아마 고조가 자신과 도시코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거고, 또 도시코가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고조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미치오가 탐정 보고서 안에 창백한 얼굴에 금태 안경을 낀 도조이코의 사진을 멍하니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이번 것도 그렇고 가끔 트릭이 좀 억지스러운 게 있긴 한데요. 그래도 확실히 탁 하고 뭔가 때리는 게 작품마다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을 찾아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